당신 앞에서 유독 달라지는 남자, 혹시 눈치채고 있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남자는 자기 타입의 여자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과묵한 남자도 타입의 여자 앞에서는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남자도 타입의 여자를 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연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읽을 수 있다면 연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변화를 놓치면 좋은 인연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여자도 자기 타입의 남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가슴이 설레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죠. 남자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더 솔직하게 반응을 드러냅니다. 여자는 감정을 숨기는데 비교적 능숙한 편이지만 남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행동 패턴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몸짓 하나하나에 감정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작은 변화만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타입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꽤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행동 심리학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미세한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남자가 타입의 여자 앞에서만 보이는 특유의 태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의 연애를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대화할 때 자꾸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자기 타입의 여자와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풀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눈이 반달 모양이 되고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그게 표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확연히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활기가 실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남자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지쳐 있어도 타입의 여자와 잠깐 이야기하면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곧바로 표정과 목소리와 몸짓에 반영됩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특정 남자가 유독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환하게 웃는다면 어떨까요? 다른 동료에게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대하는데 당신 앞에서만 얼굴이 확 밝아지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 앞에서만 유독 밝아지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졸린 표정을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당신이 다가오면 갑자기 생기가 도는 남자가 있나요? 그 남자는 당신을 타입으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에서 유독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텐션이 올라가는 남자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는 차분하게 대화하다가 당신 차례가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풍부해지는 남자 말이에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긴장해서 어색하게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입의 여자 앞에서 너무 떨려서 웃음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남자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즐겁다는 감정이 긴장감을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긴장은 하지만 그래도 즐거움이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밝은 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얼굴이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 멍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타입의 여자를 바라보면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빠져들어서 주변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대화 중에 남자가 잠깐 멍하니 당신을 바라보다가 미안 뭐라고 했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건 당신의 존재 자체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남자는 당신을 웃기려고 열심히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농담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어떻게든 당신의 웃음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이것도 결국은 당신과의 시간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자기도 행복해지니까 당신을 웃기고 싶은 거예요. 살짝 놀리면서 장난을 치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호감 표현 방식이에요. 좋아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아이의 심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어른답게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어떤 남자가 당신과 있을 때 유난히 밝고 유난히 많이 웃고 유난히 텐션이 높다면 그건 상당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남자 표정과 비교해 보세요.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의 표정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표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타입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눈을 잘 관찰하세요. 진심으로 즐거울 때는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웃습니다. 이걸 뒤센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사회적 미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 미소는 예의상 짓는 웃음이라 눈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좋아서 웃는 건 눈부터 웃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볼 때 눈까지 웃고 있다면 그건 가식이 아니라 진짜 감정입니다. 또 하나 체크할 포인트는 대화 중 남자의 몸 방향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체가 상대방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발끝도 당신을 가리키고 있을 확률이 높죠. 팔짱을 끼지 않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몸이 살짝 뒤로 기울거나 옆을 향합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까지 함께 관찰하면 판단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몸의 언어를 읽는 능력을 기르면 연애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외모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거나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거죠. 이건 당신 앞에서 더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의 표현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암컷 앞에서 깃털을 부풀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인간도 결국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타입이라고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본인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습니다. 야, 나 있잖아, 민지 진짜 내 타입이야 같은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죠. 술자리에서 특히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평소에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야, 너 그 사람 좋아하냐 하고 물으면 뭐 타입이긴 하지 하면서 시인하는 겁니다. 이걸 듣게 된 여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 누가 너 좋아한대 같은 소식을 접하면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죠. 하지만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감정을 혼자 안고 있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때로는 조언도 구하고 싶어집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나 솔직히 민지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친구의 반응을 통해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진짜 좋은 사람이긴 하지 하면 확신이 생기고요. 친구가 글쎄 하면 자기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죠. 둘째로 주변의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혼자서 좋아하는 건 외롭고 불안한 일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이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용기가 생깁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또는 한번 고백해봐 같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친구들의 응원이 고백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셋째로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같은 그룹 내에 관심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리 나 저 사람 좋아해 하고 선언해두면 암묵적인 규칙이 생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먼저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영역 표시인 셈이죠. 넷째로 은근히 본인에게까지 이 소문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고백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고백인 셈이죠. 민지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는 거예요. 만약 민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때 직접 다가가는 거고요. 부정적인 반응이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더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소문을 활용하면 직접 고백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좋아한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진 이유가 진짜 승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꽤 합리적인 전략이기도 해요.
상대가 자기 마음을 알게 된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관찰하면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는 계획이죠. 만약 주변에서 누가 당신한테 관심 있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건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변에 흘린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다음 전개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를 살짝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직접적으로 나도 관심 있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남자와 대화할 때 조금 더 밝게 웃어주거나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죠. 애매한 반응은 상대의 기대만 키우니까요. 어쨌든 주변에 자기 마음을 알리는 남자는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마음이었다면 굳이 소문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소문이 퍼지면 본인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한다는 건 그만큼 감정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엄청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남자에게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신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능적이며 가장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자기 타입의 여자를 보면 눈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죠. 이건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보면 뇌에서 쾌감 물질이 분비되니까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힐끗 보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 시선을 못 대기도 하고 그룹 모임에서 계속 당신 쪽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가고요. 식당에서 멀리 앉아 있어도 눈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하는 일이니까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타입이라는 건 결국 외모나 분위기가 자기 취향에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얼굴이 예쁘다, 귀엽다, 분위기가 좋다,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같은 시각적 요소가 핵심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시각적 만족감 같은 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충족감이랄까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됩니다. 한 번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저 귀걸이가 예쁘네, 오늘은 머리를 묶었네 같은 사소한 변화까지 감지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당황해서 고개를 확 돌리는 겁니다. 아, 나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드는 순간 반사적으로 눈을 피합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손을 댔다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빠르게 시선을 거둡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더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다가 들킨 게 훨씬 진짜 마음이거든요.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의 발로인 거죠. 시선을 돌린 후에 얼굴이 빨개지는 남자도 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어떤 남자는 일부러 눈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당당하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이 유형은 자신감이 있거나 적극적인 성격의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윙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선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솔직하거든요. 누군가가 유독 당신만 자주 쳐다본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의 타입이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선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잘 관찰해 보세요. 한두 번 눈이 마주치는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겹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시선이 겹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3번 이상 눈이 마주쳤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5번 이상이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 그 남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화의 중심인물이나 말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더 자주 쳐다보게 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든 간에 눈은 당신에게 가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타입의 여자를 볼 때 동공이 살짝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동공이 확장됩니다. 물론 일상에서 동공 크기까지 관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알아두면 흥미로운 포인트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동공이 확장된 상태일 수 있어요. 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자가 타입의 여자를 볼 때는 시선의 움직임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눈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타입인 사람을 볼 때는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상대의 얼굴 윤곽을 따라갑니다. 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삼각형 패턴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상대의 얼굴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특징을 기억에 새기려는 본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째 태도는 다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여자 동료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웃고 떠들던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당신이 그 근처에 나타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자 동료와의 대화를 짧게 끊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성실함 어필입니다. 당신 외에는 관심 있는 여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만 보고 있어요라는 무언의 선언인 셈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타입의 여자에게 보여주는 게 치명적이라고 느낍니다.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고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만 잘하는 건지,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는 건지 의심이 생기거든요. 남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타입의 여자 앞에서는 최대한 성실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남자는 메시지나 대화에서 나 다른 여자랑 별로 안 놀아 같은 말을 슬쩍 넣기도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같은 말도 하죠. 이건 본인의 연애 상태가 비어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의도입니다. 나는 지금 솔로이고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라는 메시지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나는 가벼운 남자가 아니야라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런 행동이 관찰된다면 그건 상당히 본기도가 높은 신호입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당신과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외모가 타입이라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라면요. 굳이 다른 여자와의 관계까지 신경 쓰면서 정리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모든 여자와 잘 지내면서 기회를 노릴 텐데요. 그걸 포기하고 당신만을 위해 다른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여자와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조절한다는 건 당신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를 피하는 행동은 때때로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다른 여자 옆에 앉지 않으려고 하거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당신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 신경 쓰는 남자라면 정말 진지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5번째 태도는 어떻게든 데이트에 초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의 적극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단순히 같이 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만남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민지 씨 그 카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새 메뉴 나왔대요. 같이 가볼래요? 이런 식이에요. 또는 이 영화 되게 재밌다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혹시 시간 돼요? 같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마운데 밥 한번 살게요 같은 보온의 명목을 내세우기도 하죠. 이렇게 이유를 붙이는 건 거절당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거지 하고 경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락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 그냥 카페 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같은 심리적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명분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절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평소에도 당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열심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대화 중에 슬쩍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말에 보통 뭐 해요? 같은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딱 맞는 제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으면 새로 오픈한 일식집을 제안하고요. 당신이 전시회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면 어떤 전시가 열린다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수고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의 취향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제안을 해온다면요. 그건 그 남자가 평소에 당신에게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대화에서 나온 정보까지 기억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런 남자는 약속을 잡은 후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어디서 만날지 무엇을 할지 동선은 어떻게 짤지를 미리 꼼꼼하게 계획합니다. 혹시 당신이 불편할까봐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도 해요. 비가 오면 실내로 바꿀 수 있는 플랜 B까지 마련해두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런 정성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만남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대충 만나서 대충 놀다가 헤어지겠죠. 하지만 타입의 여자와의 만남은 남자에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으니까요. 만약 만남 후에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은 메시지가 빠르게 온다면요. 그건 이미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더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급한 거죠. 6번째 태도는 당신과 닮은 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자기와 당신의 공통점을 발견하면 즉시 강조하면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그래 완전 공감돼 또는 우리 진짜 비슷한 점 많다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맞장구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 유사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쉽죠. 남자도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면 바로 강조합니다. 나도 그 가수 좋아해, 나도 그 영화 봤어. 나도 아침형 인간이야 같은 식으로요. 사실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가수를 잘 모르는데 당신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통점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행위 자체예요. 관심 없는 사람과의 공통점은 굳이 찾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타입의 여자와는 다릅니다. 한 가지라도 더 겹치는 점을 찾아서 우리는 잘 맞는 사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공통점이 많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분위기가 편안해집니다. 서로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침묵이 줄어들고 웃음이 많아지죠. 그리고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둘 다 등산 좋아하니까 같이 가자 같은 자연스러운 제안이 가능해지거든요.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매우 영리한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공통점을 강조하는 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같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요. 경계심을 줄이고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파장이 맞는 사람, 느낌이 맞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요. 그 욕구를 공통점이라는 도구로 충족시키려는 전략인 셈이죠. 만약 어떤 남자가 대화할 때마다 우리 진짜 비슷해 같은 뉘앙스의 말을 반복한다면 주목하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공통점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강조한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당신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신의 취향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거나 당신이 즐기는 취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공통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연결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냥 호감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감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7번째 태도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타입의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도 상당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초조함이 생기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거죠. 뭐 재미있는 얘기에 나도 끼워줘 같은 가벼운 말로 합류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민지 씨 아까 물어보려던 거 있었는데 하면서 대화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기도 해요. 갑자기 옆에 와서 서는 것만으로도 다른 남자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 영역을 지키는 본능과 비슷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인 셈이죠.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남자들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 본능을 표출합니다.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끼어든 후에 그 사람이랑 친해 또는 저 남자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경쟁자가 있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꽤 대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남자의 다음 행동이 결정됩니다. 당신이 그냥 동료야 별 사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안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이야 같은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더 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별로 좋은 소문 안 들리던데 같은 식으로 상대의 평판을 깎으려는 거죠. 또는 대화를 일찍 끝내려고 슬쩍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만큼 질투심이 강하게 자극되고 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하거나 통제적인 성향은 아닌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건강한 질투심과 불건강한 집착은 겉보기에 비슷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고 귀엽게 느낄 수 있지만요. 관계가 깊어진 후에 그 질투심이 통제로 변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려 드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고 통제입니다. 초반부터 이런 경향이 과도하게 보이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한 범위 내의 질투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러니 이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끼어드는 건 당신을 타입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관심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거든요. 끼어드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남자의 질투 반응이 관계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닌 초기 단계에서는 질투심을 숨기려고 합니다. 내색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친밀해진 단계에서는 질투심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 사람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 변화를 관찰하면 그 남자의 감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투심의 표현 방식이 점점 직접적으로 변한다면 그건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8번째 태도는 보이면 무조건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특히 두드러지는 행동이에요. 완전한 처음 만남에서는 말을 걸기가 어렵지만 한두 번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당신을 발견하면 무조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잡담으로 연결합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냥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같은 정말 사소한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소한 인사를 발판으로 더 긴 대화로 이어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 주말에 뭐 했어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확장하죠. 이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주 접하는 대상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자주 말을 거는 건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주 마주치고 자주 대화하면 당신도 자기에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전에 당신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주제를 다시 꺼내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책 저도 읽어봤어요. 같은 식으로요. 이건 당신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는 뜻이고 당신에 대한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하나 기억에 새깁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그걸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 전에 비해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요. 그건 그 남자의 호감이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자주 찾아오고 별일 아닌 것도 공유하려 한다면요. 확실한 관심의 표현이죠. 특히 바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더더욱 확실합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당신에게 시간을 쓴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회의 직전에 잠깐 인사하러 오거나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입니다. 당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대화의 질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말을 거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지를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점심 메뉴 이야기 같은 피상적인 대화였다가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 가치관, 미래 계획 같은 깊은 주제로 넘어간다면요. 그건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대화에서 내면적인 대화로의 전환은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자기의 약점이나 걱정거리까지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상당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남자는 대부분 자기 약한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9번째 태도는 자꾸 귀엽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솔직한 행동이에요. 타입이다, 귀엽다, 그래서 귀엽다고 말하고 싶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복잡한 계산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어른 남자가 면전에서 귀엽다고 말하는 건 사실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학생 때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직접적인 칭찬이 어려워지거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외모에 대해서만 귀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특정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 귀엽다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집중할 때 미간을 찡그리는 거 귀엽다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요. 또는 웃을 때 눈이 사라지는 거 진짜 귀엽다 같은 세세한 관찰에 기반한 칭찬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귀엽다고 말한다는 건 평소에 당신을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충 보면 이런 디테일을 알 수 없거든요.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매력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남자는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도 귀엽다고 합니다. 음료를 쏟았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말을 더듬었을 때 같은 상황에서요. 보통이라면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거나 조심하세요 하고 걱정할 텐데요. 귀엽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건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실수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당신은 뭘 해도 귀여운 존재인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여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는 남자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유형은 모든 여자에게 귀엽다, 예쁘다 같은 칭찬을 남발하죠. 이 경우에는 진심이 아니라 사교적 스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만 귀엽다고 하는지, 다른 여자에게도 같은 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이런 칭찬을 한다면 진심일 확률이 높고요. 모든 여자에게 비슷한 말을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남자는 진심으로 귀엽다고 느낄 때만 그 말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만큼 칭찬에 능숙하지 않거든요. 진심이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귀엽다고 말했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9가지 태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기 타입의 여자 앞에서 신사적이 되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며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독점욕도 평소보다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 9가지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타입의 여자를 발견하면
일단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접근을 시도합니다.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접점을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고 밝은 표정으로 대하면서 호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마음을 알리면서 외적 지지를 확보합니다. 동시에 다른 여자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성실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제안하고 귀엽다는 직접적인 칭찬을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에 대한 질투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모든 행동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태도들을 이해해 봅시다. 남자가 타입의 여자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연결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야 행복합니다. 특히 이성과의 깊은 연결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행복감을 주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최고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더 친절하게, 더 재미있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식적으로 오늘은 웃어야지, 오늘은 말을 걸어야지 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인 겁니다.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행동은 가짜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진짜 감정을 반영하니까요. 물론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모든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오히려 무뚝뚝해집니다. 긴장해서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오히려 피합니다. 마주치면 어색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만남을 회피하는 거죠.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자기 감정이 들키는 게 두려워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거절에 대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면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9가지 패턴이 적용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반응 패턴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당신의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타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면요. 적절한 반응을 보내주는 게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거나 대화를 먼저 시도하거나 하는 거죠. 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가 용기를 내서 보낸 신호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그 남자는 엄청난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상대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밝게 웃어주거나 먼저 연락하거나 하면 상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애매한 태도는 상대의 기대를 키우고 나중에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최선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절의 말을 하지 않아도 태도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친절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표정 읽기, 몸짓 읽기, 목소리, 톤 변화 감지하기 같은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점점 귀가 트이잖아요.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되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오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가 나를 한번 쳐다봤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실생활에서 이 9가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직장에서의 사례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준호라는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준호는 평소에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에요. 회의 시간에도 필요한 말만 하고 잡담도 거의 하지 않는 타입이죠. 그런데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농담도 던집니다. 다른 동료들이 볼 때 준호 오늘 왜 이렇게 밝아하고 의아해할 정도로요? 그리고 아침마다 당신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다른 동료에게는 고개만 까딱하는데 당신에게는 해맑은 표정으로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말하죠. 점심시간이 되면 슬쩍 뭐 먹을 거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회의 중에 당신이 발표할 때는 유독 집중해서 듣고 끝나면 좋은 발표였어요 하고 칭찬합니다. 퇴근 시간이 겹치면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려고 하고요. 같은 방향이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는 유독 당신 근처에 앉으려고 합니다. 다른 여자 동료 옆에는 관심이 없는데 당신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얼른 차지하죠. 같은 팀의 친한 남자 동료에게는 민지 씨 진짜 내 타입이야 하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료가 당신에게 뭔가 아는 표정을 지으며 웃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9가지 태도 중 여러 개에 동시에 해당됩니다. 미소 짓기, 말 걸기, 주변에 소문내기, 다른 여자, 피하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사례입니다. 같은 과 동기인 성민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성민이는 수업 시간에 유독 당신 근처에 앉으려고 합니다.
강의실에 먼저 도착하면 당신이 앉을 것 같은 자리 근처에 자리를 잡아요. 수업 중에도 자꾸 당신 쪽을 쳐다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도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당신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거나 황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쉬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이번 과제 어떻게 할 거야 같은 학업 관련 질문으로 시작해서 주말에 뭐 해 같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는 당신과 같은 조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조가 되면 유독 열심히 하면서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해요. 동기 모임에서 다른 남자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슬쩍 끼어들기도 합니다. 야, 뭔 얘기해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죠. 그리고 같은 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성민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성민이가 술자리에서 고백했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사례를 볼까요? 동네 카페에 자주 가는데 그 카페의 단골 남자 손님 중에 유독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남자는 당신이 카페에 들어오면 반드시 시선을 보냅니다. 자기 노트북을 보다가도 문이 열리면 고개를 드는데 당신이면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뭅니다. 당신이 주문하러 가면 자기도 리필하러 가는 척하면서 옆에 서기도 하죠. 여기 자주 오시죠 같은 말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편해졌어요. 그 남자는 대화할 때 항상 밝게 웃으면서 당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면 저도 그거 좋아해요 하고 즉시 강조하죠. 그리고 어느 날 근처에 새로 오픈한 맛집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하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로 이어가려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도 9가지 태도 중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9가지 태도를 활용해서 당신의 연애를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비교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남자가 있거든요. 이런 남자는 누구에게나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걸어요. 이 경우에는 당신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뚝뚝한데 당신에게만 유독 친절하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비교 관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시간이 지난 후의 태도 변화를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위에 9가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요. 그건 그 남자가 당신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니까요. 세 번째 팁은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자 이야기를 슬쩍 꺼내보세요. 요즘 어떤 남자가 나한테 잘해줘 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표정이 굳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질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관심이 없거나 아주 잘 숨기는 유형이겠죠. 네 번째 팁은 직접적인 반응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외모를 변화시켰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보세요. 머리를 자르거나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바로 알아채고 언급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건 평소에 당신을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외모 변화는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5번째 팁은 복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한 가지 신호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최소 3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관찰될 때 비로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 신호들이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6번째 팁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관찰하라는 겁니다. 당신과 그 남자가 함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주변 사람들도 그 남자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 남자의 친구가 당신에게 유독 친절하거나 둘을 엮으려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거의 확실한 겁니다. 7번째 팁은 온라인 행동도 체크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프라인 행동뿐 아니라 온라인 행동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항상 빠르게 반응하는 남자가 있나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속도가 빠르다면 당신의 게시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메시지 답장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느리게 답하면서 당신에게만 빠르게 답한다면 확실한 신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신호를 읽고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그리고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신호를 읽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기 감정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타입으로 봐주니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건강한 연애는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사실에 취해서 감정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도 진짜인지 확인하고 상대의 마음도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래가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자가 타입의 여자 앞에서만 보이는 9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대화할 때 자꾸 미소를 짓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타입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셋째, 엄청나게 쳐다봅니다. 넷째, 다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어떻게든 데이트에 초대하려 합니다. 여섯째, 공통점을 찾으려 합니다. 일곱째, 다른 남자와 있으면 끼어듭니다. 여덟째, 보이면 무조건 말을 겁니다. 아홉째, 자꾸 귀엽다고 말합니다. 이 9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주변 남자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훌륭한 기준이 될 겁니다. 분명 새로운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이 당신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신 앞에서 유독 달라지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향한 진심의 신호예요. 그 신호를 읽어내는 건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연애하세요.